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태원 압사 사고가 나기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112에 신고 전화를 해서 압사 위험을 알렸음에도 경찰이 뒷짐을 진 채 사태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치솟으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112 신고 전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이종근입니다. 지금 이 이태원 압사 사고가 29일 10시 한 15분쯤 네. 이렇게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 경찰이 내놓은 그 112 신고 네네. 전화 내용을 보면은 압사 사고가 나기 전 11번 네네. 그런 그 시민들의 신고 전화가 있었고, 그 신고 내용을 보면은 첫 신고가 6시 34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신고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시간대별로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11건이 있었고요. 내용은 사실 좀 심각합니다. 6시 34분입니다. 골목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압사당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네. 지금 신고자는 소름이 끼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압사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 4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그대로 지금 그렇죠. 언급을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이렇게 지금 그 전화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8시 9분입니다. 2시간, 1시간 한 30분 후에 또다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치가 되어서 서로 밀치고 난리 나고 다치고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심각하죠. 다친다. 라는 말이 실제로 행하고 있으니까 아까는 압사 당할 것 같다라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합니다. 33분입니다. 인파가 너무 몰려 쓰러지고 사고 날 것 같다는데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큰일 날 것 같은데 심각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경찰 이렇게 답합니다. 아, 그래요? 영상을 112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8시 53분 바로 20분 후에 압사 당할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압사 당하고 있어요. 아수라장이에요. 거기에 경찰 이렇게 답합니다. 압사 당하고 있다고요? 출동할게요. 자, 9시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시에 17분 후에 또다시 전화가 옵니다. 각각 다른 신고자입니다. 인파가 많아서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기 와서 통제해야 할 것 같아요. 긴급 출동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경찰 답변이 이렇습니다. 제가 위치 추적할게요. 할로윈 행사죠. 자, 이게 아주 하나, 둘, 셋, 넷, 5번에 걸쳐서 먼저 9시까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황을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위치로 봐서는 첫 번째 신고자가, 이 사고가 가장 심각하게 난 해밀턴 호텔 서편 그 골목, 마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이마트가 있는데 그 이마트에서 첫 신고가 납니다. 주로 그 마트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가 완전히 그 경사진 마지막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지역에서 지금 사고가 날 것 같다 또는 다치고 있다 현재 압사 당한다 통제를 빨리 해야 된다 거의 이 4시간 후에 벌어질 사고의 결정적인 정황이 계속 신고가 수차례에 걸쳐서 오는데 답변들은 기가 막힙니다. 112 문자로 보내달라. 뭐 출동한다. 할로윈 행사지. 그 5번째 할로윈 행사란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그 비슷한 지역에서 났다면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동을 해야죠. 한 번도 아니고 유사 지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반복돼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건 심각 정도가 최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완전 비상으로 경찰 병력이 서울 경찰청으로 일단 경찰청에서 얼마를 보낼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 행동이 취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 11번의 총 신고 중에 앞으로 6번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동은 4회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출동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출동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나마 출동한 다음에
몇 명 출동한 다음에 아무런 어떤 조치가 없었다는 조치가 거예요.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 2 신고를 받는 사람의 그 태도도 보면은 네. 이렇게 급박하게 전화가 오는데 안일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알아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쪽에 경찰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 아닙니까? 네, 네. 이런 사람들이 경찰이냐고요. 일반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 전화를 받았으면 빨리 알아보라든가 네. 또 긴급하게 뭐 어떤 조치를 취하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경찰이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그렇습니다. 경찰 학교도 있고 다 그런 교육을 하는데 네네. 이건 아주 뭐 일반인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물론 112 신고 접수를 하는 그 인원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이 이 전화를 다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동일 지역에서 반복돼서 같은 내용이 11차례에 걸쳐서 왔다면 아주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는 최상급 코드 제로여야 한다. 물론 사고 발생 1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1시간 이전에 코드 제로가 발동이 된 한 건이 코드 제로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코드 1이 11건이고요. 10건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드 제로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6시 34분부터 9시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시 34분부터 계속 비슷한 게 온다면 대응하는 게 달라져야죠. 예. 언급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수준이 달라져야죠.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 조금만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대응이 달라져야 되는데 5번 다 처음 전화 받는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9시 넘어서부터는 진짜 위험이 아주 급박한 현저라는 위험으로 지금 이렇게 전화가 온 것 아닙니까? 네, 9시 2분부터 다시 말씀을 제가 녹취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9시에 2분 후입니다. 길에서 다 떠밀리고 있어요. 진짜 사고 날 것 같아요. 사람들 다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죽을 것 같다고요.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답변이 이럽니다. 어느 가게라고 하셨습니까? 접수할게요. 접수한다고요? 지금 이미 그 이전에 5차례나 접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접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5분 후에 또다시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기 압사 위기예요. 통제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네, 출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시민들이 경찰에 부탁을 하는 상황이에요. 부탁이 아니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3분 후에 보면은 네. 안쪽에서 애들 막 압사당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9시 10분입니다. 안쪽에 애들이 다 압사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리 전체가 심각합니다. 압사당할 것 같다고요를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자 9시 10분 답변은 이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상호명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계속 들었는데 한 곳이 아니잖아요. 이 전체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통제관도 있을 것이고 네. 그 상황실에 팀장이 있을 것 그렇죠.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사람이 이렇게 동일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긴박한 전화가 오면은 그걸 통제를 해야지. 각자 받는 사람마다 딴소리를 하고 있으면 이게 경찰입니까? 그렇죠. 자,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40분 후입니다. 9시 51분. 저 인원 통제 좀 해주세요. 위험합니다. 그 답변 더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많아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자, 이제 거의 이 첫 번째 신고, 그러니까 119에 신고해서 119가 출동하기 15분 전입니다. 10시. 하고 욕설이 있는 것 같아요. 땡땡. 신고합니다. 압사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긴박하니까 이렇게 지금 전화를 했고요. 출동해 볼게요. 이게 답변입니다. 11분 후입니다. 여기 압사당하고 있습니다. 다들 난리 났어요. 비명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 전화에는. 예, 그쪽으로 출동하겠습니다가 답변. 이게 11차례의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 경찰이 정말 이게 경찰 맞느냐? 네. 이 경찰들을 믿고 무슨 우리 치안을 맡길 수 있느냐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선 그런 112 신고가 왔으면은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된 건지 네. 그냥 그 받는 사람 각자 그렇게 이해하고 많은 것인지 그걸 취합하는 어떤 단계가 있을 거고 그것이 좀 긴박하다 다가오면은 또 상부에 뭐 서울경찰청이든 아니면 뭐 경찰청 본부든
뭐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용산경찰서에 바로 지령을 내린다든가 지침을 내리는 그런 보고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한테도 네. 29일 날 난 사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112 신고 이 사건을 그 신고 내용을 지금 어떻게 경찰이 뭉개고 있었는지 네. 1일 날 보고를 대통령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일이나 늦은 거 이게 보고입니까? 네, 어저께 보고를 했고요.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뭐 대처하라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에 따라서 윤희군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다. 뭐 이렇게 대통령실이 설명을 하는데 저는 대통령의 반응도 사실 더 사실은 엄하게 추궁을 했어야 됐다. 꾸짖어야지. 보고도 늦고 당시의 상황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 물론 지금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경찰청장을 뭐 그 질책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첫 반응이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될 건 대통령은 대노했다. 뭐 개강됐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엄단하라. 예. 이렇게 지금 표현이 나왔어야죠. 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보고를 뒤늦게 받고 개강됐고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감찰과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은 경찰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업무 태만을 한 것 아니냐는 게 뭐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경찰국 신설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총경회의를 어찐다 저찐다 하면서 완전히 뭔가 현 정부에 대한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경찰 아니라도 일반 뭐 민간인 신고 전화를 받았더라도 뛰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알리로. 그럼요. 근데 경찰이 하는 이 행태를 보면은 네. 완전히 뭐 방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지금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6시부터 10시까지면 4시간 동안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내용의 네. 다수의 복수의 인원들이 복수의 사람들이 지금 신고 전화를 했다면 그 심각성은 굉장히 높을 거고요. 네. 또 하나 우리나라는 사실 CCTV의 나라입니다. 예. 전 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CCTV를 총괄하는 건 경찰청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에 나오는 CCTV를 다 대형 벽의 스크린으로 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크로스 체크가 가능해요. 112에서 신고가 예. 들어오면 어느 지역이냐 하고 그 지역을 확대해서 이 지역에 이런 인원들이 어떻게 됐겠구나라고 눈으로 파악을 가능한 시대거든요. 그렇죠. 긴급 상황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네. 그 CCTV를 통해서 얼마든지 네네. 경찰청 상황실에서 그 지역을 다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실시간으로 그렇습니다. 현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거 위험도라든가 이런 걸 판단하고 즉각 대응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KT와 함께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네. 지금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운집하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나와요. 그러면 언제나 그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운집을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경찰청이. 그 시스템이 구축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 사전에 미연에 이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평소에는 드론 같은 것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다 알고 있고 활용도 해왔지 않습니까?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도 드론이라든가 우리나라가 IT 최강국인데 그런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은 좀 드론도 띄우고 해가지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누구 이야기대로 나라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런 한탄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주최측이 없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적기적인 대응을 못했다. 어느 정도 이해 가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이 112 신고 상황으로 봐서는 도대체 상식적인 사람은 이해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드는 생각이 이 전화 응대하는 경찰들만 지금 뭐 마치 잘못된 것처럼 몰아갈 위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수뇌부부터 시작을 해서 이 통제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인원에 대해서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보고를 받은 바로 윗선 그리고 마지막 최종 보고를 받은 총 책임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수뇌부부터 물론 그 경중은 가장 중요한 건 수뇌부부터 해야죠. 말단 경찰들 몇 명 이렇게 뭐 책임 미루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가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켜 합니다. 이번 기회에 경찰이 제대로 무엇을 하고 있나.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는 경찰이 너무 잘하고 있다. 검찰은 악마다. 이런 식으로 늘 이 프레임을 짜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찰이 제대로 진짜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감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체 감찰을 하겠다고 지금 경찰청장이 얘기했지만 저는 자체 감찰로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 검찰이 지금 대검이 뭐 본부를 그러니까 수사본부라고 이름은 안 했지만 사고 수습본부를 지금 차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야죠. 네, 검찰 수사 그래서 들어가야죠. 이것은 이제 두 가지 경찰이 실무적인 책임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관해서는 또 수사가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네. 또 하나는 이 지휘 책임과 정치적 책임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장관도 여러 가지 말 실수 구설에 올라 있었는데 이제는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윤희경 경찰청장 뭐 본인도 일단 수습이 끝나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뭐 윤희경 청장 차원을 넘어서 이상민 장관까지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권도 네. 이상민 장관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어떤 정보에 의하면 11월 둘째 주 정도에 어느 정도 수습이 된 다음에 장관과 청장을 경질한다. 뭐 이런 지금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 지금 뭐랄까요? 지금의 어떤 그런 상황은 도리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예, 그런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들어요. 이게 지금 오늘부터 민주당과 또 진보 진영의 이 정권 그 흔들기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할 겁니다. 2주 후에 자르나 지금 자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령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예. 장관의 령이 무너지고 청장의 령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수습한다고 해서 무슨 수습을 더 잘하나요? 차관도 있고 차장도 있습니다. 경찰. 근데 지금 도리어 한시라도 더 저는 이 사람들을 정말 책임을 지게 하고 이 분위기를 쇄신하지 않으면 이건 뭐 나중에 2주에 뭐 잘라봤자 아무런 뭐랄까 전국 모멘텀도 될 수 없고 그냥 끌려가는 2주 후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풀어져서 온갖 지금 유언비어까지 덧붙여져서 이제 유언비어도 막을 방법이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해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끊어가고 주도를 다시 해야 된다. 이 전국을 주도하지 않으면 끌려다니면서 광우병과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흔들린 그 상황을 지금 또다시 되풀이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기 상황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경찰이 11번 받았는데 출동도 4번뿐이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뭐 했는지가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말만 출동했다겠지 출동해서 어떤 일을 한 그런 흔적이 지금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출동하면 뭐합니까? 아니, 첫 번째 6시 34분에 지금 골목이 불안해요. 소름 끼쳐요 하는데 출동을 했다고 해요. 6시 34분. 그때 출동해서 심각성을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해서 통제를 시작을 했다면은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났잖아요. 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예. 뒤늦게 이상민 장관 또
윤희경 경찰청장, 오세훈 시장, 또 소방방재청장 직무대행, 그리고 용산구청장 이런 분들이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과 정도로 끝날 사안도 아니고, 특히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그 해밀턴 호텔 주변 건물 중에 뭐 16개 중에 정상적인 것은 3개뿐이 안 된다는 정도로 다 무슨 불법 건물이고 건축물이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왜 그런 상황을 방치를 했느냐? 지금 이번의 경우도 해밀턴 호텔에 테라스 만들고 부스 만들고 무슨 철제 가벽 만들어 가지고 5m 거리가 4m, 3.2m로 줄어들어 본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은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짜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고요. 기가 막힌 건, 그 서편 골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리막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점점 좁아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좁아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해밀턴 호텔에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실외기를 딱 설치해 놓고 그게 흉하니까 또 실외기 그렇게 설치하면 불법이거든요. 아예 철제 벽으로 또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벽처럼 보이는데 안에다 실외기가 있는 거죠. 그게 1m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원래 최소 4.2m 이상이 돼야 되는데 3m 정도로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사건이 났을 때는 국무총리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뭐 그건 차치 하더라도 1일 날 외신 브리핑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뭐 미소를 짓고 또 농담, 좋고 비슷한 것을 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과연 총리로서 그런 격에 맞느냐, 그런 지금 비난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한덕수 총리는 자신이 주미대사도 하고요. 또 미국 통합니까? 또 영어도 잘하고요. 이런 외신들을 만나서 자신의 어떤 그런 캐릭터, 능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외국식 그런 그 대화였다. 이렇게 아마 스스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총리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총리는 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마 아무리 자기가 지금 나이도 그렇고 해서 무슨 대통령의 욕심이 없어서 대충 그냥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한마디, 자신의 손짓, 태도, 눈빛 이 하나하나가 정권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자리거든요. 만인지성 1인지하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외신들과의 만남에서 농담을 하고 웃는 모습이 지금 사진에 계속 동영상과 사진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어저께 바로 이런 녹취록이 지금 나와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런 그 동영상이 같이 나오는 건 정말 최악의 총리의 어떤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 같으면 이렇게 큰 사건이 났으면 총리가 퇴진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과연 거기에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한 의문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